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결과 해석 과목에서 분석 결과 해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서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이고 분석 결과 해석입니다. 먼저 분석 모형 해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비즈니스 기여도 평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모형 해석입니다. 분석 결과 해석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수집 과정의 정확성, 그 데이터들의 대표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데이터들의 결정치 및 이상치 처리가 필요합니다. 분석 목적이 명확화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된 분석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모형이 정말 그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과적합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일반화 성능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성 확보도 필요하겠죠. p-밸류, 신뢰 구간, 검증력 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을 때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의 설명력이라고 하는 것도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모형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면 설명하기 쉬운 모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설명하기 쉬운 모형이란 결과 해석이 누구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변수 중요도 및 변수 개수로 영향 파악이 가능한 모형이 설명하기 쉬운 모형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된 선형회기,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기 등이 있겠죠. 자, 설명하기 어려운 모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 서포터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등에서 학습을 했다시피 그 안에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가정치도 많고 서로 연결이 되고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형을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하고요. 예측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지 명확하게 어떤 수식이라든지 의사결정 나무처럼 어떤 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 선택 시 고려사항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런 해석력, 설명하기 쉬운 모델로 할 건지 예측력은 좋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모형으로 할 건지 그래서 이런 해석력과 예측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비용, 시간 대비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당장 내일까지 해석을 해야 돼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설명하기 어려운 모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형은 어찌 보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분석 모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분석 모형의 결과 해석 방법은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회기 개수, T 검증, F 검증, R 스퀘어 등이 있고요. 성능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MSE, 재현율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변수 중요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 나무 계열 모형에서는 Picture Importan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변수 중요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특정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모형의 성능이 주는 손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 계열에서는 여러 변수들 중에 해당 변수 A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이와 같이 표로 제공해 주는 것이 변수 중요도이고요. 시각화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 같은 경우는 ROC 곡선, 변수 중요도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기여도 평가. 해당 내용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개요는 최종 모형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되었을 때 개선 효과를 보려면 우리는 재무 분석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회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ROI, MPV, IRR, TCO, PP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 정도, 키워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ROI 가장 많이 쓰죠. 투자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자,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고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계산식은 총 매출 빼기 총 비용 해당 값을 총 비용으로 나눈 거죠. 직관적인 수익성 평가 지표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 가치가 무시되었죠. 따라서 장기 투자 비교 시 부적합합니다. MPV는 순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Net Present Value라고 합니다. 투자 시점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현재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죠.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에 초기 투자 비용을 뺀 값입니다. 의사결정이 직관적이고요. MPV 값이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가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MPV가 0이라는 말은 투자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투자가 보통인 거죠. 만약에 MPV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투자 부적합이 되는 겁니다. ROI가 어떤 시간 가치가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NPV는 시간 가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할인을 해서 적용을 한 거고, 투자 의사 결정에 직관적이고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하고요.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공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MPV를 0을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 거고요. 즉, 투자로 얻는 순수익률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직관적이고요. 여러 프로젝트를 비교 가능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현금 흐름이 비정상적인 경우 여러 IRR이 나올 수 있습니다. IRR 역시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투자 적합이고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면 투자 부적합이 되는 겁니다. 자, TCO는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하고요. 제품이나 시스템을 획득, 운영, 유지 보수, 폐기까지 전체 과정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장기 비용 분석이 가능하고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단기 의사결정에 부적합합니다. 왜냐? 전체 투자 비용이죠. 초기에 적게 들었다 하더라도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TCO 비용은 높게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 의사결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PP, 투자 회수 기간, 페이백 피어리어드라고 하고요. 초기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투자 위험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회수 이후 수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형을 최종 모형이 선정이 되었고 그 최종 모형을 실제 업무에 적용되었을 때 개선 효과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영자들은 예측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만큼 도움이 돼?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 5가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강의 자료에서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이 5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OI는 투자 대비 순수익 비율입니다. 장점은 직관적인 수익성 평가가 가능하고 간단한 계산이 됩니다. 단점은 시간 가치가 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비교에는 부적합하고요. NPV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고 장점은 순수익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의사결정이 직관적이고 단점은 할인율 선택에 민감합니다. IRR은 이 NPV를 0을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 수익률이 직관적이고 단점은 비정상 현금 흐름 시 여러 값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가 있고 TCO는 전체 비용을 말하는 거고 장점은 장기 비용 분석이 가능하고 단점은 계산이 복잡하고 단기 의사결정에는 부적합한 거죠. PP는 초기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투자 위험이 직관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고 회수 이후 수익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에서 분석 결과 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 시각화 강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